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이제 메이저에 대한 얘기를 한 번에 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만에 그냥 다 쫙 훑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요번에 마이너인데, 마이너는 하루 만에 훑을 수는 없고, 이제 다음 이제 그 주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통변하는 방식에 대한 게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메이저 카드의 통변 방식하고 마이너 카드의 통변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이제 물론 구성은 이렇게 됐다는 걸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숫자 카드와 그러니까 마이너 카드는 숫자 카드와 궁전 카드로 돼 있는데, 그 숫자 카드는 숫자 카드대로 읽는 방법이 다르고, 궁전 카드는 궁전 카드대로 읽는 방법이 다르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상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요소들을 갖다 읽어내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추출해내가지고, 뭐 인물, 성격, 그 다음에 이제 뭐 배경에 대한 부분, 사건에 대한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뽑아내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숫자라는 의미가 있고, 뭐가 있냐면은 그 사원소라는 요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사원소에 대한 부분보다는 숫자 카드는 숫자를 먼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어떤 카드가 나왔다. 마이너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먼저 숫자 카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원소라고 하는 것에 색깔을 이게 입히는 거라서 거기에 이제 의미가 이제 더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1번 카드다 그러면 1번이라는 게 시작이다라는 의미 있고, 뭐 1번으로 내가 뭐 우두머리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뭐 지팡이 카드, 완즈 카드냐, 아니면은 컵 카드냐, 아니면은 소드, 그 다음에 검 카드냐, 아니면 펜타클, 이런 카드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렇게 변색되는 거예요. 변색. 하지만 1번이라고 하는 카드 자체는 전체적으로 시작이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 카드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한 장 카드만 나왔을 때는 그냥 그 의미를 보지만 2장, 3장씩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4장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많은 카드는 그거는 그냥 그 뜻의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로 카드, 마이너 카드가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여러 장이 나왔느냐, 한 장이 나왔느냐, 이것도 봐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한 장 한 장 이런 뜻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이 나왔을 땐 그 의미가 강화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큰 의미로서 대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메이저 카드가 있고 마이너 카드가 있는데, 메이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메이저 카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그 숫자 카드라든가 마이너 카드가 나왔을 때는 좀 의미가 그러니까 좀 약하다 이런 거죠. 사소한 의미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카드가 메이저 카드든 마이너 카드는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카드를 뭐 5장을 뽑았다. 근데 그 중에서 마이너 카드가 4장이고 메이저 카드가 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핵심적인 의미는 메이저 카드에 있는 겁니다. 마이너 카드는 그 메이저 카드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거나, 아니면은 그 일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과거, 현재, 미래로 나왔는데, 과거가 메이저가 나왔고, 현재 뭐 미래가 마이너 숫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했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어떤다? 별로 큰 영향을 못 끼친다, 이런 거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사실 옛날에 내가 죄진 거는 있었는데, 잘못한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머릿속엔 계속 남아. 그럼 현실적으로 지금 나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가끔씩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뭐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오른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메이저 카드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너의 과거적인 그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정신분석을 하기라고 해가지고 정신분석을 해서, 야, 그게 뭐냐 찾아내면 현재 부분들이 싹 없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메이저 카드가 나왔느냐, 숫자 카드가 나왔느냐, 이거 봤을 때만 해도 메이저 카드가 나오면 이제 더 중요한 얘기, 숫자 카드가 나오면 조금 사소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의외로 우리가 큰 일에 대한 부분은 의외로 마음적으로 굉장히 넓게 생각을 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뭐 지나가다 큰 바위돌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그냥, 큰 바위가 있네? 여기 못 지나가니까 옆으로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죠. 근데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나가다 보면, 길거리에 돌불이라고 그러죠?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진 않아. 근데 그러나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탁 걸리면 어떻게 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한테는 뭐 자동차 사고니 뭐 큰 일들이 크게 좋은 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그 주부인 사람들이요 설거지 하다가 컵게 가지고 손 비잖아요. 하루 왼종일 어떻게 굉장히 힘들어요. 답답해요. 저 같은 경우는 모니터 하나 없어지니까 공부가 안 돼. 그거 찾느라고 바빠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가 있지? 왜 없지? 없을 이유가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진짜 중요한 공부 뭐 준비해야 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것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건데 그러나 남들이 보면 발 부러진 게 중요해요? 아니면 모니터 잊어버린 게 중요해요? 리모컨을 잃어버린 게 중요해요? 발 부러진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식의 부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상담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리모컨 하나 잃어버린 거 손가락 하나 빈 거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손가락 하나 빈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운전하다가 사고 납니다. 왜? 아픈 거 신경 쓰다 보니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잘한 원인이라는 것도 실생활로 들어가면 그렇게 자잘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너 카드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큰일만 보잖아요. 뭐 맞추면 자동차 사고 났다든가 어머님 돌아가셨는데 맞췄다든가 이 정도는 돼야 맞췄다 그러든가 이혼한 정도 되니까 이혼하셨네 이 정도는 돼야 맞췄다 그러지만 어저께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오늘 전화 안 하는데 그런 거 맞추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디테일이나 쪽집기는 그런 어저께 그 남자친구랑 싸워가지고 오늘 지금 서로 앉아가지고 전화 연락 안 하네 맞추는 게 더 쪽집게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자꾸 너무 큰 거 그래갖고 맨날 그러잖아요. 딱 가면 겁주면서 귀신이 올라탔어. 그러니까 구태야 돼. 이런 얘기를 들어야 조금 긴장을 해요. 가다가 혈압을 넣으면 좀 문제가 있겠네. 쓰러지겠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좀 가는 건데 실질적으로요. 그런 일들은 자기 일생에 있어서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는 사람도 이상한 건데 그거를 갖다가 맨날 사람 올 때마다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야. 올 때마다 다 그렇게 지적해.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번에는 한 건을 맞춰야 되는데 이혼하는 사람을 맞힐까 자동차 사고 내는 사람 맞힐까 그냥 눈이 빨개가지고 쳐다보는데 카드를 보면 그런 카드 하나도 안 나오거든.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담하시는 분이 지쳐가지고 괜히 엉뚱한 소리나 해. 그거 이게 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해. 왜? 일반 사람들이 무슨 일들이 그렇게 허구한 날 많아가지고 맨날 사고 나고 맨날 이혼하고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차라리 오히려 싸우거나 이런 거는 많아요. 컴퓨터가 고장 나가지고 진짜 하루 왼종일 짜증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더 많다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타로 카드 해석할 때는요 그런 관점으로 먼저 보시고 좀 더 나중에 가서 큰 쪽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부가 사고 날 확률과 사업하는 사람이 하고 날 확률이라는 게 또 따로 있단 말이죠. 주부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떡한다? 사고가 나면은 큰 사고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나면 어떤 사람이 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고 나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인 하나만 잘못해도 어떻게 그게 1,000만 원, 2,000만 원이 날아가잖아요. 주부가 사인 하나 잘못했다고 1,000만 원, 2,000만 원 날아갈 리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담하실 때 늘 그런 상담자가 누구냐에 대한 것을 완급을 조정하면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디테일하게 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읽어내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줘야 되지. 자꾸 큰 거 돈 날리고 어떤 거 잘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해주면 이게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회사 그만둔다. 회사 그만두는 사람이요 한 번에 오늘 그만둔다고 해서 오늘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와가지고 그만두면 어떨까요? 물어보고 또 한 달 있다 또 와가지고 그만두면 어떨까요? 또 물어보고 또 한 달이면 어떨까?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사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상담을 해주는 포인트를 잘린다 안 잘린다 포인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마음가짐에 있어서 얼만큼 그 괴로우냐 안 괴로우냐 그런 거를 이제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주느냐 아니면은 그냥 결단하는데 거기에서 확실하게 결단을 해서 새로운 길로 가게 하느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냥 무조건적으로 카드만 읽는다고 해서 카드만 읽으시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변하실 때는 먼저 그런 부분부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뭐 더 나중에 다시 이제 또 그건 설명하겠지만 우선 숫자 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마이너 카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되냐면 좀 사소한 일인데 그 기본의 숫자 카드는 수비학이라고 하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원소의 색깔을 입혀서 의미를 발생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원소적인 거 여러분들이 이건 다 배우셨을 건데 혹시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씩 하나씩 이제 넘어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건 먼저 숫자의 의미를 먼저 해석하고 사원소를 의미를 더한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숫자가 3개의 숫자가 나왔는데 111 3장이 나왔다 이러면은 그 원소들마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의미가 다른데 그럼 이걸 뭘로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 1번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죠. 1번의 의미가 잘 알죠? 잘 알죠? 그래서 이제 숫자 카드의 해석의 팁이라고 하는 건 숫자 카드의 해석은 각 슈트가 상징하는 영역과 각 번호가 상징하는 부분을 결합해서 리딩한다. 예를 들자면 에이스 컵이 나타나는 감정적인 요소가 에이스가 가지고 있는 생동감과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뭐 대인관계의 시작이라든가 강력한 사랑의 감정, 애정, 새로운 감정들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카드의 의미를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이미지 리딩과 카드의 원리를 결합하여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요. 이제 사원수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원래 사원수라고 하는 건 세상 우주의 물질을 이루고 있는 4가지 상태가 있는데 이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물,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흙, 공기라고 하는 4가지 원소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물질의 4가지 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고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흙이라고 하는 건 고체를 말하는 거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는 기체를 말하는 거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플라즈마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과학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즘 양자역학이 발달되면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이 플라즈마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지구에서는 이제 번개나 오로라 등 이런 정적인 것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오늘도 지금 번개가 막 치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를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는 약간 중성 상태인데 보통 이제 뭐 여러분들이 고체는 아실 거고 액체도 아시고 기체도 아실 건데 기체와 플라즈마 상태의 다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의 부도체의 기체와는 다르게 기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안 통해요, 기본으로. 근데 플라즈마 상태는 기체처럼 생겼는데 전기가 막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불꽃이 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화학작용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바로 플라즈마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한다? 이제 원소적인 측면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쪽으로 이제 이해하는 것을 이제 한번 보면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